꼬마빌딩 신축의 계획이 있는 분은 꼬마빌딩 디자인 클래스 22강을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되고요. 여기서 좀 충격적인 통계가 2023년 5월, 6월에는 서울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가 0건입니다. 0건. 인허가가 0건이다 하겠습니다. 당장 2024년부터 공급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영 건축사입니다. 2023년도 주택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는데요. 최근에 아파트값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공급 부분에서는 상당한 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통계를 보니까요, 예전에 비해서 주택 공급이 엄청나게 줄었고 또 착공 물량도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형 생활주택도 그 공급이 엄청나게 감소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런 국면이라면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제는 사라지는 건 아닌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택수에서 배제해달라는 시장의 요구가 있습니다. 주택시장 공급에 관련된 문제가 단순한 대출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주택수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택수에서 배제해달라, 그래야만 공급이 좀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내용으로 현장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영상 후반부에 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2023년도 통계와 지난 통계를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2009년에 도입한 주택 유형입니다. 흔히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얘기하면은 원룸형을 얘기를 하는데요. 원룸형 공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 당시에 원룸형 공급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세제 혜택이라든가 주차 대수를 완화해줬기 때문에 원룸형이 상당히 많이 공급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주차를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공급이 많이 줄었는데요. 그래도 4계층을 5계층으로 만드는, 말 그대로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즉 한 계층 완화해 줄 때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요, 1, 2인 가구를 위해서 공급을 했고요. 또 세대수나 층수 등에 따라서 다세대나 연립, 아파트로 그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원룸형이 소형 주택으로 또 이름을 바꾸면서, 그리고 원룸형이 아니라 일부는 또 투룸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최근에 엄청난 감소를 하고 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얼마나 감소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주택 건설 인허가 5개년 추이 통계를 보시면요, 주택 전체 물량이 있고 그 주택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차지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통계 추이가 나와 있는데요. 2019년을 보니까 6만 가구가 공급을 했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18,000가구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9%를 공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도는 5만 8천 가구, 그리고 2021년에는 8만 3천 가구가 공급을 했습니다. 자, 2022년도부터는 좀 공급이 감소를 했고요. 4만 가구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통상 1년에 5만 가구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 공급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022년도는 4만 가구로 감소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주택 건설 물량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31%, 24%, 2022년도에도 27%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허가가 났습니다. 그만큼 4분의 1 이상을 도시형 생활주택이 차지하고 있는데 2023년도 1월부터 7월까지 누우게 된 통계를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5%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물량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너무나 많이 감소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 한 44%가 일반적인 감소 물량인데 거기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75%로 감소했기 때문에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통계를 보니까 지금 18,000가구가 공급을 했는데요. 여기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10%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되고요. 여기서 좀 충격적인 통계가 2023년 5월, 6월에는 서울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가 0건입니다. 0건. 인허가가 0건이다. 그러니까 5월, 6월에 인허가가 한 건도 없었다,
그러니까 뭐 공급이 아예 스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련된 문제가 많다. 그리고 서민이라든가 소형주택 또 원룸형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책임을 많이 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감소를 해버리니까 앞으로 1, 2인 가구의 공급이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음보호 기준, 조경, 주차 대수 등 건축 기준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서 그동안 서울 전체 주택 공급 물량의 4분의 1 이상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올해 7월에 그 비중은 10분의 1로 급감한 상태다. 그러니까 25% 이상을 차지를 했었는데 이게 10% 물량으로 줄었기 때문에 주로 원룸형 주택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2019년에는 29%, 31%, 24%, 2022년까지도 27%를 차지를 해서 대략 한 25% 이상을 차지를 했는데 2023년도 7월 누계까지 보니까 10%로 폭감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75%,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를 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주택 공급을 좀 늘리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왜 이렇게 주택 공급이 줄었는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아파트 공급이 왜 줄었나? 수요가 위축됐다. 아무래도 주택 수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택 공급, 뭐 전세 사기, 또 대출, 이자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아파트 공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소형으로 짓는 주택 부분 또 전세 사기에서 임차인의 모집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큰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택수에 포함돼서 불이익을 보고 있는 부분이죠. 이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세금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되고 임대주택에 관련된 혜택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거를 누가 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주택수에 포함돼서 불이익이 있고 최근에 전세 사기 또 수요 입주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빌라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소형주택을 주로 공급해온 한 디벨로퍼 관계자는 1%라도 수익이 난다면 사업을 하겠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해서 업계를 떠난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뭐 저희 사무소에 찾아와서 상담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 주택 사업을 하시는 분이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자금난을 많이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짓고 그거를 분양을 해서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이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회사가 부도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주택 공급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점과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될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2024년부터 공급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건설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2년, 3년 그렇게 길게 가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작은 필지에서 짓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뭐 7개월, 8개월 조금 규모가 있으면은 1년 정도만 되면은 공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허가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당장 2024년에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시장 같은 경우는 건설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바로 공급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허가 물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당장 2024년도에 신축 물량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1년 내로 준공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련된 이 비아파트 공급이 급감하면서 내년부터 1, 2인 주거 안정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아파트로 수요가 몰려서 집값을 교란하는 촉매대가 될 우려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 물량의 25% 이상을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을 했는데 이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수요가 아파트로 몰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아파트 시장을 보게 되면은 그 매매가가 증가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데 아파트 값은 의외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공급이 줄어들 것이니까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수요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아파트 값이 오르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의 한쪽에서
줄어들게 되면은 다른 쪽 시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가 몰릴 것이다. 이렇게 집값을 교란하는 촉매제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결 방안은 있는가? 첫 번째는 임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지금 현장에서는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임대 규제를 완화해달라.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혜택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예전처럼 원상복구를 해야만 그래도 주택 공급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면은 무주택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시형생활주택이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가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되고 이게 현장에서 얼마만큼 해당이 되는지도 좀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주택수와 관련돼 있어서요. 주택수에 산정이 되지만은 이를 초과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제곱미터 이상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공시가격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와 여러 가지 세금 부분에서 많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요. 주택수를 좀 제외해달라.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해달라. 그리고 세금을 감면을 해야만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주택자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 임대 혜택을 다시 부활해야 주택 공급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장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9월 말에 국토부에서 주택 공급에 관련된 대책을 발표를 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 최근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1일 뉴스를 보니까요. 추석 전에 국토부에서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등 법 개정 사항은 배제하고 있다. 자, PF 만기 연장을 통해서 금융 지원 전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건설 시장을 보시면 이 PF 만기가 상당히 금융의 어려운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PF가 어렵기 때문에 큰 주택 건설 시장이 멈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건설사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 PF 부분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양도세 등 세금에 관련된 법 개정 사항은 배제했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자, 9월 말에 주택 공급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자, 국토부 장관이 말한 내용을 좀 보면 세금을 건드리는 것은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너무 크다. 그리고 이번에는 철저히 공급 쪽에 집중해서 보겠다.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공급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조금 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 아파트 값이 더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9월 말 대책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앞서 현장에서 말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수 배제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시설을 주택수에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자, 이 부분이 다세대 주택, 또 아파트, 또 다른 주택과의 형평성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언론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주택에 관련된 세제 혜택을 줘야만 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앞으로 주택 공급이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정부의 정책이요, 오락가락 하게 되면은 주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정부 정책을 믿지를 않습니다. 한번 크게 데이면요, 앞으로 이게 정부가 바뀌게 되면은 이 주택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계속해서 변동이 되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게 되고 세금 폭탄을 맞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일관된 정책과 세금 정책이 있어야만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나오게 된다는 부분이 현장의 목소리고 현장에서 바라보는 주택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월 말에 주택 공급 정책이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이 주택 시장이 한 번 더 요동을 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PF 만기 같은 경우는 주로 대규모 프로젝트, 대형 건설사, 뭐 증권사, 금융사 이렇게 연동이 됐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민간에서 공급하는 말 그대로 소규모 주택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무려 25% 이상을 서울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이렇게 꽉 막혀 있다면 앞으로 더 어려운 국면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전달했고요. 다음에도 다른 뉴스로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용 건축사였습니다.